입시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관리 시스템을 할 건가, 이전 서머스쿨의 이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입학 서약서 등원하시게 되면요, 각자 자리에 입학 서약서, 그 다음에 개인 스케줄 확인서, 입학 원서, 동기목적 의식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적어주면요, 담임선생님께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애초에 저희 그냥 모든 학원 처음 등원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뭘 못해? 아마 학원을 조금 많이 이동했던 친구들이라면 그거 한 10번 이상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맨날 똑같은 이야기. 맨날. 그래서 이걸 좀 보면서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신다는 건데요. 저희가 핸드폰 제출 서약서도 받습니다. 휴대폰은 등원하시면 무조건 제출해야 된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정보들이나 그다음에 학습에서 제약이나 동기부여 같은 걸 받아서 학생들에게 지금 제출하는 거 받고 있고요. 출석 체크입니다.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개인 스케줄표를 제출하면요, 저희가 스케줄표를 기입해 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 시간에 있는지 출석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습인데 출석이 안 되어 있다. 그럼 1교시에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다, 이런 거, 개인적인 태만이나 이런 것들이 통한다면은 바로 지각 벌점이 부여된다라는 거,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시간마다 스케줄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1교시 때 애가 왔는데, 학생이 왔는데 너무 힘들어 조퇴했다. 조퇴를 바꿔놓습니다. 이때부터는 연락을 드리지 않는 거다. 그래서 개인 공부 시간이 많은 학원에서의 단점은 지금 이렇게 보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단 이탈은 벌점 4점이고요. 벌점 5점 이상이 되면 권고 퇴원이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 시간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1교시 좀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수능 시간표와 좀 동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능 시간표 50분, 70분 호흡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는 앞으로 러셀 모의고사라는 게 애수생 대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은 실제 수능 시간표와 좀 동일하게 변동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저희가 진행이 되면은 부모님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벌점 규정 사항인데요. 안 보이시죠? 제가 학생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벌점만 따로 뗐습니다. 첫 번째, 자, 입퇴 시간 미준수. 입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종치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그냥 나가는 애들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퇴실은 종치고 들어간 벌점입니다. 종치는 순간 선생님들이 다 앞에 서 계실 거예요. 들어가시면 맞고, 왜 늦었어? 이렇게 해서 벌점 부여, 1점 부여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각, 벌점 1점입니다. 지각. 아침 시간의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반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지만요, 아침을 무조건 활용 잘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진부한 표현이잖아요. 아침 시간에 무조건 수능은 아침에 보고, 그래서 아침에 뇌가 깨어 있어야 하고, 이 얘기는 누구나 다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건, 너가 화작물에서 시간 줄이려면 아침에 무조건 깨어 있어야 돼. 화법 첫 페이지에 1, 2번 들어가 있는데 그 1, 2번 빠르게 풀려면 너 7시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 말합니다. 2번 앞 페이지. 왜? 우리 첫 번째 문학부터 푸는 친구들은 좀 다르게 표현하겠지만, 어쨌든 순서대로 푼다면 화작 시간에 빨리 뇌를 열어놓으려면 아침 시간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나중에 한 달 전에 할게요, 지금 한 달 전에 할 수 있는 거 지금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가 너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정말로 너무 무서워서요. 또 어려울까봐. 그래서 국어에 대비는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각은 좀 확실하게. 그리고 진짜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로, 저희가 서머스쿨 중에 담임선생님 번호까지 다 어머니께 휴대폰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늦었다 그러면 왜 늦었는지 문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초간의 상습 조명이 금지인데요. 이제 이게 저희가 흔히 학생들이 많이 하는 수많은 포털 사이트와 이제 올라가는 사이트, 이런 곳에서 가장 많은 컴플레인이었습니다. 왜 쉬는 시간에 자는 걸 왜 막냐? 20분이 얼마나 달콤한 건데. 근데 저희도 그런가? 라는 생각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이 시작되면은 수업 체크를 다 깨웁니다. 아이들을 깨우는데, 그럼 아이들이 깨면요, 거의 눈 감고 10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멍해지는 거죠. 너가 쌤이 딱 깨웠을 때 깨우자마자 바로 네! 이러고 바로 1번 문제 풀 수 있다면 자도 된다. 근데 1분이라도 눈 감고 있으면 넌 안 돼. 그럼 애들 보통 다 못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그리고 또 너무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요, 수능 시험장에서 30분 동안 주무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문제 풀고 계셔야죠. 뇌를 계속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애들을 잠을 안 재웁니다. 집에서 아이들한테 여름방에 더 하라는 말은 저희가 하면 되니까 집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는 잘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엎드려 자도 되는데요. 남은 시간에는 저희가 썸머 기간 동안 또 조교 역시 더 많이 채용을 해서 면학 분위기를 최대한 많이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5시간 내 입퇴실 금지되어져 있는 게요. 또 이것도 부모님께서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왜? 아이가 화장실 갈 수 있거든요. 저희 배가 자주 아픈 학생들이 나오면요. 다시 못 들어갑니다. 자습시간 내에. 밖에서 공부하다가 들어가야 돼요. 다음 교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9시에 자습이 시작됐는데 11시에 끝난다. 9시 10분에 배가 아파서 나왔다. 그럼 11시까지 밖에 서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나중에 구조를 보여드리겠지만요. 맨 앞에부터 맨 끝에까지 거리가 한 10m가 넘거든요. 맨 앞에가 쭉 나갔다 들어가면요. 이거를 이제 한 30명 이상이 다 봐야 됩니다. 제일 힘들 때가 공부하다가 누가 지나가서 딱 쳐다볼 때 흐름 깨질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입퇴실을 저희가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썸머스쿨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이성 간의 의사소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신성고나 이런 학교들은 남학생들밖에 우리가 괜찮은데요. 다른 여타의 남녀공학인 학교들은 정말 친구로서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다. 그리고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그 친구가 잘하니까 이성 친구한테 가서 야 이거 좀 물어봐. 저희 그럼 바로 결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물 안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남녀는. 그래서 벌점부여가 바로 되고 대신 저희가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1층 엘리베이터 내려서 건물 여기 마카롱집 앞에 나가는 순간 저희 이제 건드리지 않거든요. 자습관 내에서는 건물 내에서는 절대 금지다라는 거 조금.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모를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자주 좀 어머니께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자주 이야기해 주시고요. 학습 목적의 전자기기 사용 금지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개인 탭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인강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저희 와이파이가 검색 포털 사이트는 막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점 하나는 네이버 영어 사전을 찾는 친구들 네이버가 안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실제 아이들에게 이제 책으로 되어 있는 거. 저희 어머니들 저도 공부를 이렇게 했지만요. 찾는 수고가 있어야지 외워진다라는 예전에 그런 우리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요즘 너무 빨리 찾아서 금방 휘발성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이버를 통해서 찾을 수 없으니까 이건 좀 방법을 대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습조명관에서 잡담 이게 자습조명관은 당연히 방에 넣으면 안 되지. 그럼 아이들이 너도 있지 마.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말하지 않고 몸으로 들어갑니다. 벌점입니다. 바로 벌점입니다. 그러니까 울어서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냥 애랑 이야기를 할 거 있으면 불러서 나온 다음에 야 그 책 좀. 애가 책 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이 두 가지 중에요.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엄마가 7시까지 내려오라고 했는데 딸한테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딸은 오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벌점. 그래서 저희가 벌점을 구했습니다. 이란 쌍둥이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유가 뭐냐니까 엄마가 집에 오라 그랬다. 그거 얘한테 얘기하냐? 남자친구냐? 오빠다. 앞으로 그 둘이 이야기할 때는 부원장님 자리 앞에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그 정도. 왜 그러냐면 가장 공부가 흐트러지는 게 딱 이런 것들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대폰은요 가지고 계시면 바로 벌점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휴대폰은 각자 자리에 넣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린 삼성페이 안 됩니다. 그럼 나가서 뭐 삼성페이가 필요합니다. 아이들 카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과. 근데 저희도 스타벅스는 현금이 없는 이제 그런 스타벅스여서 카드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삼성페이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휴대폰은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좀 썸머스쿨 기간에 더욱더 타이트하게 좀 확인하려고 그래서 아이들 휴대폰 안 낼 수 있어요. 저희가 근데 말씀드리지만 소지품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인권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앉아있으면 여기 네모나게 튀어나오거든요. 자, 그럼 꺼내보라고 합니다. 꺼내봐. 네, 휴대폰이면 벌죠. 실제 초코바였던 적이 있어가지고 음료수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좀 휴대폰을 좀 민감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말씀드린 무단 결석, 무단 이탈 결석하실 수 있고요. 자습시간 도중에 어디 가실 수 있어요. 그럴 때 꼭 담임 선생님 안 계시면 칭혜진 선생님 안 계신다면 러셀 평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다가 좀 기재를 해주시면은 저희 혹시 불미스러운 상황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벌점 규정들이 이렇게 들으시면 되게 치사하고 되게
오목조목하잖아요. 그 이유가 최대한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저희는 공부 시간이 많은 학원이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유지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벌점 부여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점을 받을 때마다 어머니께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전화 혹은 문자를 꼭 드릴 겁니다. 아이가 뭐 때문에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연락 없다가 갑자기 벌점 5점 권고태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께서 너무 황당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벌점을 받을 때마다 부모님께 좀 연락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각 층에 이걸 게시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등원 시간 미준수, 늦잠으로 인한 8시 11분 등원. 그래서 아이가 나 근데 지가 안 했는데요. 8시 11분 12초쯤에 등원. 엘리베이터에 문 열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기록을 다 해놓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러셀 펑션은 등원하시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배정이 되실 겁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생들 성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업 컨설팅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 합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도를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적 향상을 위한 과목별 학습 코칭 같은 것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엔젤 기반의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이유들과 문법에 어떤 문법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려면 기출문제는 어떻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방법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드리는 방법들이요 절대 옳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의 개개인의 특성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들은 일반적인 다수가 선택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의 방법들을 자주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학생들과 좀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학 분위기 역시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플래너를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요. 이건 실제 이번 연도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의 플래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목 간의 편중 방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학습 반성, 그 다음에 학습 방향성을 점검하고 시간화되고 체계적인 학습을 원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플래너를 쓰라고 얘기하면 플래너를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써야 되죠, 쌤? 왜? 쌤 집필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대신 전 이럽니다. 그러면 다음날 계획을 적지 말고 그날 공부한 것만 좀 적어봐. 1교시에 국어 했으면 1교시 끝나고 국어, 2교시 끝나고 수학 했으면 2교시 수학.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일 걸 계획하는 건 업무처럼 느끼지만 그냥 쓴 걸 적는 건 한 2초도 안 걸리거든요. 한 5초 정도? 한 1초? 이렇게 국어, 유대종, 국어, 신용서 이렇게 적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습관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뭐 게임이나 여러 가지 취미생활 같은 것들은 잘하는 걸 자주 하시지만요. 공부 같은 경우는 못하는 걸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성적군이 못하는 게 맨 처음에 떨어졌고 잘하는 게 이만큼이었는데 잘하는 걸 하지 않고 못하는 것만 계속하니까 못하는 건 올라가죠. 잘하는 것도 떨어집니다. 흔히 평균 하향화가 되는 첫 번째 이유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건 더 잘하게, 흔히 말하는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꼭 봐주실 거니까 적어주시면 되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좀 적은 거 예를 여기 보시면은 개념 문제 풀이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습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오답하면서 선지 분석, 개념 복습 다시 알고 있는 거지, 이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이가 또 여기다 적는 거고. 이렇게 좀 매번 상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플래너를 통해서 점검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 30제입니다. 이건 저희가 문제를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연습장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통 우리 수학 이번 연도 6월 평가원 집에 성적표, 시험지가 있으시면요. 수학 시험장 봐보세요. 다시 풀려고 하면 어디부터 보실 건지. 분명히 21번이 여기 있는데 21번이 여기다 풀고 있을 경우, 그죠? 19번이 여기 있는데 19번 문제를 여기다 풀고 있는 경우. 뭐냐? 아이들이 급하니까 문제를 정갈하게 적는 게 아니라요. 여기. 계산이 사고가 막히면 어떻게 되냐? 내가 어디서 풀지? 다시. 이렇게 다시 괜찮아. 이게 아니라 깔끔하게 적는 연습을 하면요. 어느 순간 사고가 좀 막혔다. 글로 다시 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산 실수는 보통 어디서 나오냐? 2가 0으로 보일 때. 그죠? 더하기가 빼기로 보일 때, 제곱이 그냥 2로 보일 때, 12의 제곱인데 122로 보이는 현상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적기 위해 수학 30자리를 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하루에 30문제 이상은 풀자라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국어만큼 어렵지만 수학만큼 한 문제를 틀려서 표준 점수가 100분이니까 떨어지는 건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영어 듣기를 진행을 합니다. 영어 단어 테스트와요. 고1, 2, 3 전체 다 진행을 하는데요. 우선 영어 듣기는 이번 연도에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다가요. 역시 저희의 연계는 영어 듣기죠. 그래서 2019 순특강
네, 이번 연도 수능 특강과 작년 수능 특강 실전 모의고사들로 영어 듣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점심 먹고 1시 20분부터 영어 듣기를 틀고요. 근데 1번부터 17번까지 다 틀면 보통 23, 4분이 걸리는데요. 그럼 영어 4교시가 다 버려지는 형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1번부터 7번, 8번부터 17번, 1번부터 8번 반 쪼개서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터스쿨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영어 듣기를 매일매일 진행하고요. 영어 단어 테스트도 진행을 하는데요. 데일리로 책을 드릴 겁니다. 영단어 책을 보시면은 데일리 30개의 단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50개 단어를 30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테스트는 매일 보고 저희가 기록을 해놔서요. 나중에 부모님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 테스트는 우리 아이는 영어 단어 테스트 안 봐도 됩니다. 잘해요. 그러면 잘하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각 층에 있는 Q&A 게시판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러셀 평촌이라는 저희 학원 개인 공부 시간이 많은 학원의 단점입니다. 모르는 게 있는데 튜터한테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뭐지? 애들은 어떻게 풀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친구들 다 똑같은 강의 듣고 있어 똑같이 풀고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Q&A 게시판이라고 해서 문제를 적어주면요, 지나가다 이 문제를 봤던 학생이 좀 풀어줄 겁니다. 실제 좋은 사례는요, 저희가 이제 N수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요. N수 고3 아이들이 써놓으면요, N수가 여기다 적어, 작년에는 N수가 여기다가 2017년 경기도교육청 28번 보세요. 문제 비슷합니다를 적어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아가 윤리 이거 5개념 아닌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와이파이는 역시 각 층별로 존재하고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학원 전화번호다.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정말 막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막거든요. 근데 어플은 저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못 막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가 조교생들이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딱 데리고 와서 그 사이트를 따와서 전산보안팀에 연결해서 그걸 다 막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막고는 있다. 근데 안 막히는 게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찾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막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자습관 구조입니다. 우선 옥상 존재하고요. 옥상도 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옥상. 저희가 옥상 넘어서 못 보게 다 막아놨습니다. 옥상 하늘만 볼 수 있는, 하늘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4, 5, 6, 7층이 다른 공부 자습정관인데요. 썸머스쿨은 4, 5층에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5층에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2층, 3층이 이제 강의실인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유대준 선생님이나 김성원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는 좀 대형 강의실이고요. 3층에는 좀 비슷한 유형의 강의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리응답도 역시 2층에 존재하고요. 1층은 입구 및 통로, 그 다음에 지하 1층은 급식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등반하시게 되면요, 저희가 각 좌석에 카드를 안 갖고 왔네요, 제가. 파란 색깔 출입 카드를 드릴 거예요. 다 붙여놓을 겁니다. 이름 적어놓고, 학번 적어놓고. 여기다 찍고 들어가면 부모님께 등원 문자 갈 거고요. 찍고 나오면 하원 문자 갈 겁니다. 하원 문자는 10시 이후에만 발송이 될 겁니다. 등원 문자는 최초 등원 시에 발송이 될 거고요. 왜 그러냐면 쉬는 시간에 한번 발송되는 게 만들었다가 부모님께서 저희 학원 번호를 차단시키셨습니다. 너무 많이 울려서. 그리고 심야 자습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12시부터 1시까지 거의 문자만 계속 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최초 등원, 그 다음에 10시 이후에, 그래서 10시 이후에 대신 등하원이 계속 문자 발송이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가 심야 자습하는데 진짜 학원에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10시 이후에, 밤 10시 이후에는 화장실 가려고 찍고 나오면은 무조건 하원 처리, 찍고 들어가면 등원 처리, 그리고 등하원은 그때부터 가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본인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아이가 등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여기 휴대폰 거리입니다. 그래서 개인 좌석번호를 다 붙여놨고요. 여기다가 휴대폰을 제출하고 들어가시는 거고, 제출하실 때 꼭 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에 48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중간에 벨 울리면 어느 게 벨 울리는지 몰라 저희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휴대폰 꺼서
그래서 아이와 이야기하고 싶고 아이에게 전달하실 게 있으시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러셀 평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혹은 러셀 평촌의 자습한 직통번호, 발음공고 자수정과 직통번호, 저희가 문자 보냈던 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담임 선생님이 꼭 받거든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대폰은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식당인데요. 걱정입니다. 식당은 저희가 이렇게 넓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자습관에서 식사 순서가 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대신 식사를 못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걱정은 좌석 배정을 4층에 있는 친구가 5층에 있다. 4층 먼저 먹으러 내려와라. 그러면 5층 아이들이 4층이랑 같이 먹으러 내려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4층 아이가 먼저 식사를 해야 되고 5층이 그 다음이다. 4층 아이는 5층 때 같이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려오시지 마시고 제 친구 마지막에 오는 친구 시간대에 같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은 좀 섞여 있지만 이때는 선생님들이 계셔서요, 남녀는 구분시켜서 앉아서 먹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유별나다가 아니라 옆에 안 앉습니다. 여자애가 여기 앉으면요, 아이들이 좁으니까 들어가라고 하면 꼭 한 자리 뛰어앉거든요. 저희 쑥스러움은 언제나 존재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남학생들은 남학생들끼리요, 선생님께서 좀 진행해 주실 거라는 거. 중앙 방송을 통해서 먹을 거고요. 조교 튜터 질의응답, 단과 질의응답은 2층 저희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보시면은 선생님들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고 밑에 A4 용지가 붙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층, 좌석 번호, 이름 적으시고 그 시간에 내려가시면 선생님께서 질의응답 해주실 건데요. 질의응답 신청하고 안 가면 벌점부여입니다. 왜냐면 그 시간대에 다른 학생이 하고 싶은데 뺏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응답은 존재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습관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자리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제출함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몰래 가져가실 수는 없다. 선생님들 안 계실 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우선은 이런 식으로 휴대폰 제출함이 선생님 자리 앞에 있어서 가져갈 때 학생한테 허락받고 가져가는 시스템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건 이걸 안으로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당연히 부스 안으로, 이게 바깥에 있으니까 안으로 넣으면은 애들이 꼭 안에 들어와서 가져와야 되니까 휴대폰을 가져가는 게 정말 귀찮게 만들까 생각을 중이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습관 책상 보시면요, 학교 책상이 70 곱하기 50이 보통인데 저희는 80 곱하기 60을 좀 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독서에 두고 인강 거치하고 보고 책 피는 데까지 절대 무리는 없을 겁니다. 책상이 좁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습관 내부를 보시면요, 공기정화 식물 화분 존재하고요. 근데 네, 싫어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걸리적거린다고. 너무 자라서 애들이 덩풀이 내려와서 공기청정기 역시도 좀 준비해놨고요. 그 다음에 가습기. 근데 여름엔 틀지 않는데 저 위터스프레이 좀 틀었는데요. 여름에는 이거 틀면은 거의 이제 물바다가 될 것 같아서 안 틀고요. 에어컨. 제가 에어컨이 가장 좀 문제가 많은 게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에어컨이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존재하는데 각각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있고 날개 바람을 조절하는 건데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학생들은 좀 추울 수 있고 좀 멀리 있는 학생들은 좀 더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도는 좀 사실 세게 틀어 놓습니다. 23도, 22도 정도로 틀어 놓는데 이제 아이가 추우면은 저희가 이제 각 층별로 담요가 좀 있어요. 담요를 좀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등원시키실 때 꼭 좀 긴 탈 안에서 입을 수 있게, 냉방병 걸리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아이들이 너무 춥다, 너무 덥다, 이게 컴플레인이 1분 간격으로 어머니께서 애가 너무 춥다는데 지금 에어컨 왜 안 끄냐, 1분, 죄송합니다, 이제 에어컨 끄겠습니다 했는데 에어컨 끄려고 들어가서 전화 와서 받으니까 왜 이렇게 덥냐 에어컨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어컨을 조금은 세게 틀어놔야 될 것 같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도시락 싸우시면요, 도시락은 개인 자리에서 드시면 돼요. 식당에 내려가서 드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모님께서 그럼 자습관에 냄새 나지 않냐 이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럴 때 공조 시스템을 켜서요, 제일 하이로 끌어오면요, 거의 점심시간 내에 공기는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건 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전용 프린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출문제 세트로 풀고 싶을 때 EBSI나 교육과정 평가원 가서 문제를 뽑잖아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쌤 저 2018 수능 좀 뽑아주세요. 선생님들 뽑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작권이 있는 거 저희가 뽑아드릴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재민기는 2층 저희 나가시면 뒷문 쪽에 문 열고 하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각 층에 둘 수가 없는 게 위생관리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서요, 얼음이 필요한 친구들은 2층에 내려와서 얼음 꼭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러셀 카페는 정수기 옆에 저희가 이제 커피, 녹차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놓을 겁니다. 블랙커피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드시면 되고, 근데 학생들이 잘 안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나가서 커피를 사와서 이런 식으로 좀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시설 관리는 여기까지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서머스쿨 온라인 자성 예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서머스쿨 온라인 자성 예약제에 관한 문자 발송은요 7월 12일 7시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러셀 평촌 썸머스쿨의 OT 관련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문자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신다라면은 저희 데스크나 러셀 평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을 통해서 꼭 번호나 못 받았다, 내 번호, 학생 이름, 학교, 그 다음에 학년, 번호까지 보내주셔서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2일날 7시에 발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3일 23시에 시작을 해서 14일 23시에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23일 우리 15일날 할까 했었는데요. 저희가 15일날이 아시겠지만 유대종 선생님 자성 예약제가 11시에 열려서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토요일. 그래서 저희가 또 23시로 했던 이유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요. 대치 학원 갔다 오는 친구들 갔다 오면 11시쯤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좀 늦게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11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11시에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은 자석 예약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게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요. 휴대폰에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썸머스쿨 온라인 자성예약제, 썸머스쿨 자성예약 페이지라고 해서요. 이름 적으시고요. 예를 들어 하시고요. 연락처를 하이픈 없이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요. 성별을 적어주시고 학년을 적어주신 다음에요. 계열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등원 예정일을 좀 적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7월 19일 날이 방학식이 너무 많더라고요. 18일 날이 서머스쿨 시작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안 그러면 어머니들께 19일 날 오전에 전화를 계속 드려서 어머니들께서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꼭 여기에 등원 날짜를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는 상관없고요. 10월 19일 14시 이렇게. 왜냐면 근데 이게 걱정입니다. 방학식 때 아이들 놀고 토요일 날 등원할지 19일 날 등원할지 걱정이어서. 근데 어머니께서도 아이들이 19일까지 하고 놀고 20일부터 열심히 할게 라고 말하면 저도 저희 아이가 그럼 끝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아이들과 좀 이야기해 보신 다음에요.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고등학교를 제가 저희 아이 저걸 넣으면 러셀고 넣을게요. 그래서 좌우시적 동의를 해주시고요. 이건 저희가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그 개인정보를 넣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리시면요 이렇게 자석 배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검은색이 이미 좌석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흰색이 좌석이 없는 곳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흰색 15번에다가 선택을 하시면요. 제가 한번 103번에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해당 자수 여자 자수 하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의 자리다. 이렇게 제가 남자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 자리를 보시면 남자 구석, 남자 좌석구역, 여자 좌석구역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고 좌석을 신청하시면은 서머스쿨 예약자, 이게 정보가 다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정보가 다르면 이렇게 서머스쿨 예약자가 아닙니다로 뜨시면요 학원에 바로 연락 주신 다음에 제가 번호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안 되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머스쿨 예약자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은 자석 예약 신청을 하시면요 서머스쿨 자석이 예약되었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뜰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석 예약을 한번 하시면요 변경은 등원하신 이후에 녀석이 있는 것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건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학생 거예요? 전화번호를 어머니 것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거 학생들 거 둘 중에 하나가 매칭이 되면은 서머스쿨 예상자로 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5층도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어머니께서 이제 보시고 여기가 어디야? 라고 생각 9번이 어디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368호나마 VR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좀 잘 보실 수 있게 해놓긴 했는데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되죠? 네, 우주를 표현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신청한 자석을 한번 보시고요. 보신 다음에 이게 지금 저희가 와이파이 잡고 있어서 좀 느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자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아이가 이 저희가 화면이 껴져서 그런 건데 이게 보시면은 조금 인터넷이 빠르면은 자석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10번 이렇게. 그러면은 10번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애가 10번이 어디 쪽이지? 여기가 그럼 9번이 이 벽 쪽이구나. 보시고 9번 예약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2일날 보내드리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VR로 확인해 보시고 자석 예약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자리는 존재하지 않은데요. 그리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책꽂이 책상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은 구조가 다릅니다. 이 다른 곳들은 다 똑같은데요. 네, 여기가 책꽂이 책상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곳과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파란색 책꽂이 책상은 좀 개활지기도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여기 있으면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하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나중에 좋아하는 자리를 변하는 게요. 정리가 너무 잘 됩니다. 국수, 영탕.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잠드는 순간 조교가 거의 한 4초 단에서 반응 속도로 달려와서 깨울 겁니다. 너무 잘 보여서. 그리고 좀 넓기도 하고 탁 막혀있는 느낌은 드시지 않는 거다. 근데 단점은 역시 이쪽에 아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갈 때 흘러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자습 시간 내 이동은 늘 금지해 놨기 때문에 쉬는 시간은 20분 정도인데 쉬는 시간도 애들이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근데 이쪽이 조금은 구조가 다르다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래서 왜 제가 또 이쪽을 조금 선호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욕심이 많을 겁니다. 지금 공부하고자 하면은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해야 되는데요. 여기 방송 끊어도 되나요? 이게 여기 아이가 과연 이걸 다 볼까요? 이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해야 되는 것들만 딱딱딱딱 갖다 놓고 공부하면요 서머스쿨 기간에 효과적으로 임팩트 있는 공부가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 9월 정도쯤부터는 NSI를 좀 선호하는 자리로 변하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서머스쿨 자석은 이렇게 예약을 하실 때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서 본인의 자석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 저희가 왜 한 개의 층만 360도 VR을 넣었냐면요. 저희가 모든 층 구조가 똑같습니다. 6층을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서머스 근데 대신 남자 여자는 반대일 수 있으니까 5층 4층 꼭 확인해 보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 예약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머스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12일날 문자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들어가서 VR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세히 어디다 예약을 할지 좀 추천을 드리면 3순위까지 좀 적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예약되면은 다른 곳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13일날 11시에 그리고 저희가 왜 그러냐면 14일 11시에 마감이 되면요 저희가 그 이후에부터는 임의 배정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조금은 양해 부탁드려서요.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